지금부터 원불교 양정교당 주모로 하는 교정 공부 9번째 시간을 시작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화면 공유를 시작하겠습니다. 저기 가 있어. 자, 오늘 제목은 인과보응에 바탕한 환생을 암호로 인하여 생긴 어떤 효과, 그 치유의 힘, 그러니까 불생불멸의 도를 구체적으로 공부하는 세 번째 시간이 됩니다. 하여튼 지금 이 진행되는 건 서품 일정을 바탕으로 하는 것이기 때문에 일단 그 중심을 잡기 위하여 대종경 서품 일정을 다 같이 한번 낭독을 하고 시작을 하겠습니다. 만유가 한 체성이며 만법이 만법이 한 한 근원이로다. 근원이로다. 이 이 가운데 가운데 생명 없는 생명없는 도와 인과보되는 인과보되는 이치가 서로 서로 바탕하여 바탕하여 한 한 뚜렷한 뚜렷한 틀을 기틀을 씌웠도다. 씌웠도다. 자, 그래서 지금 오늘은 환생과 인과보응이 가져다 주는 그 치유의 힘, 먼저 우리가 중심 근본을 한번 돌아보기 위하여 원불교 경전 속에서 전생과 인과응보를 함께 언급하는 부분, 그리고 오늘 이 공부와 관계되는 부분을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결국 우리가 해결해야 될 것이 지금 나에게 다가오는 어떤 고통, 손해, 원망심, 짜증, 이와 같은 걸 떠나서 마음의 어떤 편안함, 즐거움을 가지는 것이 우리의 어떤 목적인데, 그래서 대종경 천도법에서는 고통과 손해나 원망심이 생길 때 어떻게 해야 되느냐? 그때는 과거의 빚을 갚은 것으로 알아서 안심, 마음을 편안하게 하고 그에 대항하지 마라. 그러면서 한 단계 더 나아가서 생사거래와 고락, 괴로움과 즐거움이 모두 공한 자리, 그 불생불멸한 자성 자리, 그 자리를 알아버리면 그 자리는 괴로움도 즐거움도 초월한 자리이기 때문에 항상 마음이 그 자리에 그치게 하라. 그러니까 항상 이 불생불멸에 고락이 없는, 난어가 없는 그 우리의 자성 자리, 일원의 자리에 합일하는 것이 근본 목표고, 그 이전에 우리가 지혜로 사는 건 과거의 빚을 갚은 것으로 우리가 지혜적으로 알면은 마음이 편안해진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공부할 것은 지혜로서 합리적으로 이 과거의 빚이다, 전생의 어떤 내가 지은 것이다 하는 걸 확실히 알면은 지금의 내 마음이 편안해진다는 것이 핵심입니다. 그래서 인도품 18장에도 보면은 어떤 사람이 나를 미워하거든. 미워한다는 것은 막 폭넓게 생각하면 나에 대하여 오해를 하는 것이 있을 수도 있고, 나를 제대로 알아주지 않는 것이 있을 수도 있고, 하여튼 나를 여러 가지 면에서 힘들게 하는 그런 경우가 포함이 되겠는데, 그 경우에 현재 원인이 나에게 뭔가 있을 것 같다 할 때는 찾아내서 고치면 되는데, 내가 잘못한 것이 없는데 라고 생각하는 순간 자연히 남을 원망하게 되는데,
그런 경우에는 전세에 밀린 업으로 알고 그렇게 되면 안심, 마음이 편안하다. 이런 것입니다. 그래서 그 한 예로서 대산종사님이 그 이병헌 그때 대산종사님 시절에 옆에서 모시던 법무실장님이신데 그분이 동산 이병헌 님인데 병으로 아주 고생을 할 때 대산종사가 옆에서 동산 자네는 참 이제까지 하는 걸 보면 그렇게 이 병을 일으킬 만한 원인을 한 경우가 아닌데 하면서 이것은 과거 전생에 당신이 여러 생 동안 대장으로 다니며 그러니까 아주 높은 사람으로 대장으로 다니며 남의 생명을 눌렀기에 받는 것이다. 과거에 당신이 지은 것이니까 안 받을 수 없다. 깨끗이 받아버리자. 내가 열심히 노력을 해서 현재 나에게 다가오는 고통을 해소하기 위하여 노력을 하지 말자는 것이 아니라 열심히 하되 그래도 다가오는 괴로움, 병은 전생의 업이니까 깨끗이 받아버리자. 그래서 제가 밑줄 하나 그어놨죠. 내가 이런 원인을 짓지 않은데 나에게 왜 이런 일이 생기지? 했을 때는 반드시 전생의 업이다. 내가 지은 것인데 내가 안 받고 누구에게 줄 것인가? 이것이 문제 해결의 열쇠라고 볼 수 있죠. 그래서 정산종사님이 한우란 한해치에 보면은 의사 박문수와 그 숙종임금의 아들 왕자님하고의 관계. 숙종임금의 아들이 왕자로서 의사 박문수를 너무 어려워하고 힘들어하고 그래 하기 때문에 왜 이러지 했는데 가만히 살펴보니까 전생에 이 숙종임금의 아들이 30 먹은 노총각으로서 복을 하나 지어 보려고 어떤 고개를 넘는다 말 고개를 넘는 사람들에게 여름에는 물을 제공하고 겨울에는 온돌방에서 쉬어가게 하고 들어는 집신을 만들어 주기도 하고 이렇게 해서 내 생에 참 잘되기를 원했는데 그때 의사 박문수가 네가 감히 뭐 왕이 되려 한다고 이런 식으로 호통을 친 어떤 전생의 기억 때문에 현생에서는 숙종임금의 왕자가 의사 박문수만 보면은 아주 길색을 한다. 그래서 그걸 알아차리고 그 왕자의 그 원망을 풀어주기 위하여 일부러 숙종임금이 왕자 앞에서 의사 박문수를 야단을 치는 그런 일이 그런 것을 정산종사님이 예를 들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현재 친구든 가족 관계든 어떤 원인이 뚜렷이 없는데 이와 비슷한 일이 있는 경우는 전생사가 얽혀 있다라고 생각을 하면은 문제 해결의 한 방법이 됩니다. 그래서 정산종사님은 앞으로는 이제 사람들이 그 인과응보를 일찍 깨달을 것이다. 견성하는 사람도 많이 나온다. 일부러 막 견성해야지 그렇게 애를 안 쓰고 그냥 강의 듣다가 성품 자리를 보는 사람도 많이 나오고 그때 되면 전생 이야기를 엊그제 이야기처럼 하게 될 것이다 하는 말씀을 하십니다. 지금은 우리가 영통을 한 사람의 이야기를 듣든지 아니면 체면을 통하여 전생을 들어가든지 그렇게 해야만 되지만 앞으로는 전생 이야기를 엊그제 이야기처럼 하게 될 것이다 그런 말을 하고 계십니다. 정산종사님이. 그리고 우리가 인과를 할 때 오해를 하는 경우가 있는데 지금의 결과가 전생에 큰 원인이 있지만 어디까지나 전생의 업 더하기 현생의 업 태어나서 지금까지 자기 한 행동
심지어 어제 밤, 한 달 전, 하여튼 어떤 모든 것이 다 결합이 되어서 나오는 것이다 하는 걸 우리가 염두에 두어야 됩니다. 가끔 우리가 어떤 사람들은 지금의 현생의 어떤 결과를 전생 탓으로만 돌리는데, 전생은 물론이지만 태어나서 지금까지의 여러 가지 몸과 마음과 행동을 한 것도 결합이 되어 있는데 전생에 한정시켜서 이해하려는 경우가 들어 있습니다. 물론 현생의 역할이 비중이 되게 적고 전생업이 전부 차지하기도 한다는 것은 정산 종사님이 말씀합니다. 자, 그러면 오늘의 본론, 체면대행요법으로 전생을 알게 되면 그 트라우마, 고통이 치료되는 이야기. 체면대행이란 것은 체면을 해서 오는 환자에게 체면수를 걸어서 잠을 재워서, 체면은 잠을 재우는 거죠. 그래서 태행, 5살이, 지금 40살이면 야, 너 30살 때 말해봐. 20살 때, 2살 때, 이런 식으로 자꾸 그거 하는 게 태행이죠. 우리가 10살, 20살짜리 애가 갑자기 5살짜리 행동을 하게 되면 우리가 정신과에서 태행 현상이다, 그렇게 말을 하죠. 근데 여기서는 태어나기 전을 이야기해봐, 이런 식으로 해서 전생을 알게 되니까 트라우마가 치료되더라. 전생을 알게 된다는 건 지금의 고통의 원인이 전생에 내가 이렇게 해서 지은 것이다. 지금 나에게 고통을 주는 저 사람이 전생에 내가 그 사람에게 어떻게 해서 그런 것이다 하는 걸 확실히 이해를 하는 순간 내 마음속에 있는 원망이나 억울함이나 그런 것이 사라지기 때문에 치료가 된다는 이야기입니다. 하여튼 브라이언 와이스, 주목해야 할 사람입니다. 지금도 살아 계시고, 그래서 제가 링크를 하나 해놨는데, 이것은 들어가 보면 그 홈페이지 자체가 브라이언 와이스라는 홈페이지입니다. 여러 가지 소개되어 있습니다. 밑에 있는 것은 내가 위키피디아, 위키백과, 영업한 위키백과에 들어가서 자료를 좀 찾아낸 것인데, 하여튼 이 브라이언 와이스라는 사람이 그냥 평범한 사람이 아니라 나름대로 권위를 지닌 사람이다. 이 콜롬비아 대학, 예일 대학, 예일 대학이라면 미국에서 아주 유명한 알아주는 그런 대학이고, 또 뉴욕 대학, 그리고 또 예일 대학, 지금은 마이애미 대학교 마운트 시나이라는 메디컬 센터의 그 정신과의 헤드, 뭐 과장 역할 좀 되겠죠. 헤드, 머리니까. 지금 나오는 캐서린이라는 환자도 거기서 만난 것이고, 그래서 1980년, 그렇게 오래된 것은 아니죠, 사실은. 1980년에 이 캐서린이라는 환자를 만나가지고 전생에 대한 것을 확실히, 그때부터 나중에 확실히 알게 되고, 그 이후로 4,000명 이상의 환자를 해면을 통하여 전생 체험을 시켰고, 그렇게 해서 많은 환자가 치료 효과를 얻었는데, 그것이 다 전생을 알게 함으로 인하여 일어났다. 그리고 현재도 마이애미에서 살고 있으면서 이런 현생을 주제로 서고 세미나도 하고 워크숍도 하고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홈페이지에 들어가 보면 이런 것이 안내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지금 소개하려는 우리 책이 1988년도에 출판돼서 아주 유명하게 된 책인데, 그 이후로 2012년도에도
1988년에서 첫 그게 돼갖고 2012년에 이제 딸하고 같이 지은 책이 또 좀 유명한데 그래서 일부러 한번 소개해 봤어요, 내가. 메디 미러클 해펀 기적은 일어난다 해갖고 더 트랜스포머 트랜스포메이션 힐링 파워 패스트 라이프 그러니까 전생에 관한 기억을 통하여 어떤 치유력이 생긴다는 걸 또 최근에 비교적 최근이죠. 그렇게 만든 그런 사람인데 지금부터는 1988년도에 출판된 책을 우리가 한번 꼼꼼하게 살펴보면서 뭔가 느끼보도록 하겠습니다. 하여튼 아마존 그 아마존에 들어가 보면 이 책 소개가 이렇게 돼 있어요. 보면 매니 라이브즈 매니 마스터 해갖고 밑에 부제를 이렇게 길게 달아놨습니다. 번역해 보면 유명한 정신과 의사의 실화다. 이 어린 환자 캐서린 치료 전생 치료의 실화 두 사람의 삶 캐서린이라는 사람과 의사 자기 자신의 삶을 바꾼 전생 치료다. 우리 한국에서는 옛날에 한 번 출판됐는데 비교적 최근에 2019년도에 김영사란 출판사에서 나는 환생을 믿지 않았다는 제목으로 출판을 했습니다. 하여튼 이 책은 여기 보면은 40개 이상의 언어로 번역됐고 자 그래서 조금 대략을 소개해 놓은 거 보면 시작은 1980년 마이애미 대학교 부석병원 그래서 캐서린이 왔다. 2년 동안 이 병원에서 치료를 받았지만 성과가 없었는데 브라이언 와이스를 만나가지고 진짜 시작되는데 맨 첫 한마디 지금 겪고 있는 정상을 처음 일으켰던 대로 가보세요. 이 한마디 말로 인하여 전생이 쭉 나오는데 소개된 글에 보면은 무려 이 사람의 86건의 전생 기억. 이 캐서린은 천주교 신자인데 전생의 개념조차 모르던 사람이 하여튼 체면 상태에서 하게 되는 여러 가지 이야기. 그런데 신기하게도 시간이 많이 흐르고 진행되는 동안 그 트라우마가 깨끗이 사라지게 되고 그러므로 해면 상황에서 고도로 진화된 영적인 존재들의 메시지까지 전달받으면서 이 의사의 삶도 완전히 바뀌고 하는 그런 이야기입니다. 하여튼 그래서 제가 이 책을 전부 다를 본 건 아니고 구글 도서를 통하여 일부 보고 영어 원문은 인터넷에 대해서 검색을 해서 좀 중요하다 싶은 부분은 일부러 영어하고 한글을 대조를 한번 시켜봤습니다. 하여튼 천천히 한번 진행해 봅시다. 처음 캐서린은 대기실에 앉아서 불안한 상태로 잡지를 뒤적이고 있었다. 그러다가 만났다. 그런데 이 캐서린은 이 의사가 있는 병원의 정신과의 실험실 기술 요원 직원이었다 이거죠. 직원. 그리고 소형복 디자인도 해서 부수입도 올리는 그 직원. 그러니까 아주 먼 인연은 아니죠. 그래서 이제 상담을 통하여 알아보니까 보수적인 카톨릭 집안의 둘째로 태어났다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그런데 해보면은 캐서린의 삶은 늘 공포, 특히 물을 무서워하고 비행기를 무서워하고 어둠을 무서워하고 자 그래서 불면증에 시달리고 악몽과 목류병에도 시달리고 이렇게 해서 너무너무 힘들었기 때문에 이 마이애미 병원에 찾아왔습니다. 이런 일이 있었기 때문에 캐서린은
이 치료의 과정을 통하여 많이 성장을 하게 된 셈이죠. 하여튼 이 의사는, 정신과 의사는 전생 이전에 먼저 어린 시절에서 원인을 찾으려고, 어린 시절. 그리고 보통의 경우는 정신과에 가면은 전생 이야기를 안 하죠. 그건 특이한 경우고 드문 경우니까. 그리고 전생을 믿는 의사도 드물고, 일단 정신과에는 그 원인, 지금 현재 이전에서 원인을 찾았기 때문에 자꾸 상담을 통하여 어린 시절에서 찾아냅니다. 그래서 항균정제나 항우울제를 또 투여해서 좀 긴장을 완화시키기도 하고. 그렇게 하다가 뭐가 진도가 별로 없으니까 해면요법을 고려해 보자라고 기록을 한 다음 세면술을 통하여 일단 어린 시절로 돌아가서 5살 때 수영장 다이빙대에서 떨어져서 충격을 받았다. 그런 것도 세면을 통하여 끄집어내고, 또 11살 때는 어머니의 우울증세로 그런 이야기도 하고, 또 캐서린의 아버지가 여러 가지 문제를 일으킨 경우도 있고, 그런 것도 이제 상담을 통하여 끄집어냅니다. 이거는 천세의의 이야기죠. 자, 그런데 여기서 이제 제가 밑줄 하나 꺼놨습니다. 마이애미로 옮겨온 첫 해에 캐서린은 스튜어트라는 남자를 만났는데, 이 남자는 이미 유부남이다. 유부남. 아이가 2명인 유부남. 그런데 직업은 성공한 의사고, 그리고 성격은 아주 적극적이고 강하고, 그리고 불륜이죠. 불륜. 그런데 둘 사이에는 정할 수 없는 불길. 자, 그래서 제가 여기 이제 보여김 해갖고 밑줄 그어놓은 거 왜 그런가 하면은, 그냥 우리 일반 시중에 구하는 책에서는 이 스튜어트란 남자를 통하여 처음에는 둘 사이에 막 불길이 타올랐는데 연애는 순탄치 못해갖고 결국 그 끌어당긴 힘은 캐서린의 열정을 식혀버리고 캐서린은 냉정을 되찾았다. 이렇게 돼 있잖아요. 그런데 제가 이제 인터넷에서 찾아낸 원문에 보면은 이제 그것이 이제 아니거든요. 보면은 Something about him drew her passion and awake her passion and awaken 그녀를 일깨웠다. 이것이 냉정을 찾았다가 아니라 그녀의 연애 감정을 불러일으켰다. 그리고 그 패션, 그녀의 열정을 드루아웃은 끄집어냈다는 뜻인데 여기서는 지켜버렸다. 이래 정반대로 번역을 하고 있다는 걸 이제 알 수가 있어요. 그래서 참 우리가 특히 한문이든 영어든 이 번역된 책은 이와 같이 정반대로 번역을 하는 경우도 있더라. 이건 제가 영어 원문을 좀 시간을 걸려서 찾아서 대조를 안 해보면은 알 수가 없는 분야예요. 그래서 제가 이제 구글 같은 혹은 구글 번역기를 올리고 저도 영어 사전 찾아보고 해서 다시 한번 확인을 했습니다. 그녀의 열정을 식혀버리다가 아니라 그녀의 열정을 끌어냈고 그녀가 그에게 매료된 것처럼 그녀의 감정을 일깨워 주었다. 이렇게 보통 번역기를 돌려도
이런 번역이 나오는데 하여튼 이 번역가는 조금 정반대로 번역했다는 걸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하여튼 이 스튜어트가 문제의 남자입니다. 그래서 유부남과 6년째 만나고 있는데 그 남자는 캐서린을 소홀히 대접했고 들어는 거짓말하고 변명도 하고 그래서 화를 냈지만 캐서린이라는 여자는 그 스튜어트를 거부할 수가 없었다. 끌려가는 거죠. 그 남녀 관계에 있어서 이런 경우가 들어 있습니다. 그죠? 하여튼 이렇게 해서 캐서린은 8개월에 걸쳐 일주일에 한두 번 이렇게 찾아와서 여러 가지 상담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결국은 체면요법에 처음에는 야 체면 한번 걸어보자 했을 때 캐서린은 거부합니다. 그러다가 나중에 동의를 하게 됩니다. 자, 과정을 한번 봅시다. 나는 캐서린을 소파에 눕히고 눈을 살며시 감으라고 한 다음 머리 밑에 작은 베개를 받쳐주었다. 먼저 호흡에 정신을 집중하라고 했다. 캐서린이 숨을 내쉴 때마다 사이에 있던 긴장과 불안이 조금씩 사라지고 안정감이 밀려왔다. 얼굴, 팔, 배, 다리 순서로 근육이 풀려 나가고 있는 걸 상상하라고 했다. 모든 근육, 신경, 신체 기관을 이완시키고 깊은 안정과 평화의 세계로 이렇게 해서 이제 체면에 들어가는 과정이 상세하게 나와 있습니다. 한 20분이 걸쳐서. 그래서 이렇게 체면에 걸린 상태에서 의사가 질문하고 캐서린은 체면 상태에서 대답을 하고. 그래서 뭐 6살 때 다이빙 때 떨어졌던 이야기를 하고 그러다가 문제가 나오죠. 지금 캐서린이 겪고 있는 증상을 처음 일으켰던 대로 가보세요. 이때부터 의사도 놀라게 되죠. 보통 사람은 이렇게 선생을 안 믿으니까. 그래서 1980년도에서 1863년도로 거슬러 올라갑니다. 그래서 18살의 아론다, 임금발입니다. 이런 식으로. 그래서 지금이 몇 년이며 이름이 뭐예요? 하고 물으니까 아론다예요. 18살이에요. 기원전 1863년이에요. 아니 그냥 저기가 아니라 기원전 1864년 돼 있네. 그리고 쭉쭉쭉 나옵니다. 나오고 그러다가 또 고전에 같은 그건데 좀 더 거슬러 올라가니까 딸이 하나 있는데 레이첼이에요 나와요. 근데 클리스터란데 이 아이가 레이첼이에요. 이것은 현재 캐서린의 현재의 조카 딸이 레이첼인데 그 레이첼이 그때 자기 딸이었다. 그런 해면에서 이제 파악이 된 거죠. 여기는 너무 덥다 어쩌고 저쩌고 이런 식으로 의사도 놀랍니다. 이런 환자가 이런 말을 하니까. 수천 명의 환자를 다루어 오지만 이런 경우는 처음이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홍수가 마을을 뒤덮고 있습니다. 물이 차올라요. 물에 빠져 죽습니다. 이렇게 해서 의사가 놀랍니다. 이게 뭐지? 전생인가? 환생인가? 아니 뭐 환상인가? 정신분열증인가? 이런 식으로. 서리는 마약도 안 하고 환각제도 복용 안 하고 술도 마시지 않는데 이런 식으로. 그러다가 또 계속 의사가 용기를 내서 질문을 하죠. 그래서 다른 건 기억나는 게 없나요? 하고 호기심으로 또 물어봅니다. 그럼 또 연대이동 1756년 56살의 스페인 여자 이런 식으로
그때는 막 사람들이 병으로 죽어가요. 이런 식으로 나옵니다. 의사는 이때까지만 해도 이건 틀림없이 캐서린의 환상이다라고 합니다. 이때까지 의사는 믿지를 못합니다. 환자가 그냥 체면 상태에서 이야기하는 걸 보통 의사들은 다 안 믿겠죠. 그러면서 좀 시간 간격을 두고 좀 갑니다. 그러면서 이 동안에 이 의사는 자기 나름대로 여러 가지 책을 찾아봅니다. 무엇엔 환생에 대한 어떤 자료를 막 찾아보고 합니다. 그러면서 언급하는 것이 뭐냐면은 원래 구약 성서와 신약 성서에는 환생에 대한 언급이 실려 있는데 서기 325년에 로마의 콘스탄티누스 대제하고 엄마가 그것을 다 삭제해 버렸다. 어쩌고 저쩌고 그런 이야기 나옵니다. 그러면서 맨 앞에 나왔던 그 아론다 거기 또 아론다로 돌아와서 이때 아론다는 왕궁의 한년대 죽은 사람의 시신을 처리하는 임무를 맡고 있는 이야기. 그래서 지난번과는 다른 시기고 지금의 임무는 시신을 염하는 일이다. 이런 식으로 쭉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다가 또 다른 이야기 1483년도 네덜란드 그러면서 나는 남자다 이런 식으로 나오고 사람들이 게임을 하고 있는데 장기 같은데 아니에요 하면서 쭉 나오고 저는 항구에 살아요. 이름은 요한이에요 하다가 뭐가 나오느냐 한우처럼 생긴 밝은색 배가 몇 척 있어요. 우리는 무기를 갖고 있는데 지금 어떤 전쟁 비슷한 일이 벌어져요. 우리 편이 사람들을 죽이고 있어요. 저는 안 그래요. 사람을 죽이기 싫어요. 제가 칼을 쥐고 있어요. 전쟁 중에서 군인들이 흔히 경험하기 쉬운 이런 감정이겠죠. 그런데 갑자기 어떤 일이 벌어지느냐. 이 캐서린이 목이 눌린 것처럼 숨을 제대로 쉬지 못하고 적의 팔이 뒤에서 목을 감쌌고 칼이 캐서린의 목을 그었다. 캐서린은 죽어가면서 적의 얼굴을 보았다. 스튜어트였다. 그 유부남 남자, 아이 둘 딸린 유부남 남자가 스튜어트였잖아요. 모습이 조금은 달랐지만 캐서린은 그 얼굴이 스튜어트임을 알아볼 수 있었다. 그러니까 현생에 캐서린이라는 여자를 여러 가지로 좀 괴롭힌 그 유부남 남자. 그 남자가 옛날에 캐서린을 전쟁통에 죽인 사람이었다는 걸 여기서 알게 됩니다. 이렇게 되면 지금의 캐서린과 스튜어트의 그런 관계의 원인이 여기서부터 출발하게 되고 이걸 확실히 아는 순간에 현재의 캐서린과 스튜어트의 어떤 그런 관계에서 벗어날 수 있고 그것으로 인한 고통에서는 해소되겠죠. 그러다가 어떤 게 나오느냐 하면은 그녀는 자신이 작고 따뜻한 공간으로 빨려 들어가는 걸 느꼈습니다. 그녀는 곧 태어날 예정이었습니다. 누군가 나를 안아주고 있어요. 출산을 도와준 사람이에요. 하다가 그 출산을 도와준 사람이 지금 나의 어머니예요 하는 그런 이야기를 하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현세에 만나는 각종 인연들이 이렇게 전생하고 다 얽혀서 영향을 주고 받는 경우를 여기서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런데 이 치료 동안에 캐서린은 영적으로 점점 진급이 되고
그래서 여러 가지 인물과 사건들이 보인 직관을 이 의사가 조사를 해보니까 다 사실로 또 증명도 되고, 그런데 심지어 어떤 일이 있었느냐, 아버지하고 같이 경마장에 갔는데 모든 경주에 우승하는 말을 알아맞혔단 말입니다. 그래서 돈을 땄는데 서리는 그 돈을 처음으로 만난 거지에게 다 주어버렸어요. 왜? 서리는 자기에게 생긴 영적인 능력을 이렇게 경제적인 보상을 위하여 사용해서는 안 된다는 걸 직감적으로 느끼고 있었기 때문에. 하여튼 이런 일이 이 의사로 하여금 또 믿게 만듭니다. 그래서 여러 가지 경험한 결과 최종적으로 의사는 이렇게 단정 짓습니다. 캐서린이 이러한 능력을 지녔다는 것이 사실이고 구체적인 증거들까지 뒷받침되고 있다면 캐서린이 말하는 전생의 사건들 또한 진실이 아닐까. 자, 이건 지금도 우리나라에서도 어, 인터넷 찾아보고 또 책 같은 것도 보면은 전생요법을 통하여 치료하는 정신과 의사들이 들어 있습니다. 지금도. 자, 번호 3을 붙인 것은 케이스가 조금 다른 케이스입니다. 지금은 체면당한 환자 입에서 나오는 전생 이야기지만 지금 여기서 두 가지 경우는 뭔가 하면은 환자 입이 아니라 그 능력자, 전생을 읽어내는 능력 있는 사람이 자기 입에서 나오는 거, 전생 리딩하는 경우예요. 어디서 읽어내느냐? 그건 확실히 모르지만 그 능력자는 환자의 머릿속에 저장된 걸 기억해낼 수도 있고 아니면 또 다른 어떤 레코드 된 곳에 저장되어 있는 아카식 레코드 그런 말 하는 사람도 있던데 뭔가 저장된 곳이 있다. 그걸 끄집어낸다. 그걸 읽을 수 있다. 우리가 이런 거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지금 우리가 이 노트북에도 USB를 꽂아서 나오면 거기 저장된 사진, 문서, 동영상이 노트북에 펼쳐집니다. 그러니까 그 USB, 아주 작은 USB에 거의 다 기록이 되어 있는 거죠. 그걸 적절한 장치만 있으면 다 재생이 된다는 이야기고. 그러니까 레코드도 마찬가지죠. 레코드. 옛날에 어떤 초금기라든지 여러 가지가 다 어떤 거기에 저장된 어떤 능력자는 어떤 사람이 서고 있었던 모자를 만지는 순간 그 모자에 녹화된 그 사람의 영상이 머릿속에 지나간다. 그런 이야기를 하는 경우도 있잖아요. 그래서 우리는 모자에도 녹화될 수 있고 USB나 레코더판에도 녹화될 수 있고 환자의 머릿속에 녹화될 수도 있고 능력이 있으면 지금 우리는 노트북에 저장된 걸 끄집어낼 수 있고 휴대폰에 저장된 걸 끄집어낼 수 있고 심지어 범죄자가 검찰에 불려가서 휴대폰 기록을 지웠지만은 사실 지운 것도 능력자들한테 가면은 지워진 것도 복구해 내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이 전생 리딩 하는 사람들은 그런 어떤 저장된 곳에 들어갈 수 있는 능력을 갖고 있다. 그런 경우죠, 사실은. 우리가 무당들 보면은 우리 친구 중에 한 명 또 그 사주 잘 보는 친구가 보면은 그 친구 그런 이야기 하더라고. 사주 딱 보는 순간 머릿속에 뭐가 영상이 스쳐 지나간대요. 실제로. 저장된 걸 읽어낸다 이거죠. 물론 저장된 것이 조금 잘못 저장된 것이라든지 능력에 따라서 조금 엉터리로 할 수도 있겠죠. 하여튼 그런 능력이 있긴 있다 이거예요. 그리고 실제 대부분이 보면은 맞아요. 신기하게. 그냥 상자녀를 불러주고
한 3분 뒤에 그 친구 입에서 줄줄줄 나와요. 막 이야기가. 나오는데 그 청년을 불러준 당사자한테 물어보면 과거 거기에 다 맞대요. 그런 것도 있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아마 어떤 전생 리딩하는 경우 이 얘기 나오는 에드가 케이시가 아주 유명한 사람이지. 에드가 케이시는 잠자는 예언자. 24살 때 목소리가 나오지 않아서 체면요법을 받았다가 그때부터 자기의 영적인 능력을 발견하게 되는 그런 경우. 그래서 에드가 케이시 자신이 체면에 들어가서 읽어내는 겁니다. 자기는 자기가 무슨 말을 하는지 몰라요. 옆에 있던 사람이 에드가 케이시가 체면 상태에서 하는 말을 적어 놓는 거예요. 이 경우는 이 사람은 학교 교육은 7학년 마친 게 전부다. 아무런 어학 교육도 받지 못했다. 그런데 일단 체면에 들어가면 이 사람은 아주 어려운 어학 용어를 마음대로 사용하고 치료법을 막 이야기하고 그래서 1910년에 뉴욕 타임스에서 글도 못 읽는 사람이 체면 상태에서 의사가 되다. 이때 미국 전역이 야단났고 그렇지만 수천 명이 그에게 도움을 요청했고 윌슨 대통령도 미국의 윌슨 대통령도 뇌졸중으로 쓰러질 때 그에게 리딩을 요청했고 아인슈타인도 그에게 리딩을 받았다고 한다라고 적혀 있습니다. 그래서 아까 말한 것처럼 해면 상태에서 아카식 레코드 우주의 모든 지식과 살아있는 것들의 기억이 총 집약된 곳 아카식 레코드라 있다고 가정하고 거기에 있는 걸 읽어낸다는 거죠. 그래서 에드가 케이시의 뇌 눈에는 그런 아카식 레코드와 접속하는 일종의 단말기 역할을 한다. 그렇게 이제 우리가 이해가 되는 셈이죠. 그래서 이렇게 유명해진 에드가 케이시는 책도 많이 만들어내고 엔지니어는 전자회로, 약재사는 치료약의 조제법, 전혀 자기 분야가 아닌데 이걸 해낸다는 것은 하여튼 어떤 저장된 창구에 접근하는 능력이 있는데 그것이 체면 상태에서만 가능하다는 거죠. 결국은 이 에드가 케이시가 인생의 본질이 되어서 이렇게 말했답니다. 인생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것은 육체적인 생활을 하면서 정신적으로 영적으로 성장하는 것이다. 인간의 본성은 영원히 없어지지 않는 영적인 존재이며 사람은 그 영혼을 소양하기 위하여 몇 번인가 육체로 거듭나서 결국에는 윤회를 초월한 영적인 세계로 가는 것이다. 라는 것이 에드가 케이시가 무의식 상태, 체면 상태에서 하는 말입니다. 그래서 옛날에 김정민이라는 유명한 소설가, 단이라는 소설로 유명한 사람이 있는데 그 사람이 법보신문에 에드가 케이시가 리딩한 경우 한 가지를 소개합니다. 1913년에 그린우드의 실제를 만나십시오 하니까 체면 상태에서 에드가 케이시는 말합니다. 이 소년은 튼튼한 몸을 갖고 있지만 소화력에 문제가 있습니다. 어쩌고 저쩌고. 그런데 현재로서는 그런 게 아니라서 이 사람이 이런 이야기다. 옛날에 궁중의사로 살았다. 그리고 현재는 궁중의사였던 과거 생의 무의식 때문에 화학 분야에 대한 관심, 의사가 되고자 하는 욕망이 있다. 하라고 진단해 냅니다. 그런데 에드가는 당신은 이 사람은 그 궁중의사였던 전생보다 상인이었던 전생, 그 의상 담당자, 그 시절의 전생 시절의 의식을
활용하는 게 좋다라는 진단을 최종적으로 어드바이스 해줍니다. 그런데 그 이 데이비드라는 사람은 현재는 소화불량 증세도 없고 의료업에는 조금 더 흥미가 없었답니다. 그러니까 당신의 리딩은 엉터리다 이래 됐겠죠. 그런데 시간이 지나자 에드가 케이시의 리딩은 현실이 됩니다. 어떤 경우를 통하여. 그래서 유니폼 공장의 사주가 그걸 그러니까 에드가 케이시 리딩을 믿었던 유니폼 공장의 사장이 이 사람을 특별 채용하겠다 해가지고 이 사람도 받아들이고 나중에 보니까 소화기 계통에 장애도 있고 결국 이 사람은 에드가 케이시의 리딩대로 의류 회사로 돌아와 독립된 회사를 만들어 성공을 거두었다 하는 것이 이 경우입니다. 그러니까 인생에 충고를 해준 거죠. 그 다음에는 우리나라 박진여 아줌마 전생 리딩 2000년부터 박진여 전생연구소 또 많이 패는 그런 사람인데 그때 이 사람은 임상병리학을 전공하는 대학생 시절에 우연히 자기에게 그런 능력이 있다는 걸 알게 돼 갖고 드디어 다른 사람을 만나서 조금 명상을 하고 그래서 깊은 명상 상태에서 상담하는 사람의 무의식의 깊은 곳에 저장되어 있는 영적인 정보를 찾아내는데 주로 전생의 정보. 그래서 전생을 말해주니까 그 사람의 어떤 문제가 해결되더라 그런 이야기예요. 그래서 이 박진이라는 아줌마는 20년 동안 2만 명이 넘는 사람의 전생을 리딩을 했고 요새 그걸 책으로 담아서 책도 여러 권 된다고 우리가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최근에 저도 한번 이 책을 사서 조금 참고했습니다. 당신의 질문에 전생은 이렇게 대답합니다 하는 것이 2020년도에 나왔던 책인데 하여튼 이 책에는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런 것들이 박진열을 만나서 나름대로 좀 해소가 되는 거. 예, 뒤에 보면 제가 소개하는 경우도 보면은 이게 남편에 대한 원인 모를 미움과 심한 분노를 느끼는 경우. 이게 어떻게 이런 일이 벌어지느냐 했을 때 리딩을 해보니까 현재의 남편은 16세기에 베트남 부근의 자그마한 나라에서 그 지금 아내는 공주였고 그 남편은 호위무사였는데 사랑에 빠져갖고 신분 차이 때문에 결혼을 할 수 없어서 사랑의 도피를 해서 이웃나라에 갔다. 그런데 이웃나라에서는 야심이 있기 때문에 그 호위무사를 이용해서 그 공주의 아버지 나라를 몰래 멸망을 시킬 계획을 합니다. 그래서 호위무사로 하여금 당신 나라에 가서 공주 아버지 왕을 죽여라. 그러면 당신의 어떻고 저쩌고 그런 일을 하게 되고 결국은 이 호위무사가 자객이 돼서 이 왕 공주의 아버지를 죽입니다. 그리고 이 호위무사에게 공주가 왕이 되도록 해주겠다 하고 꼬드기고 하여튼 이렇게 해서 결국은 그 호위무사가 왕을 죽이게 됩니다. 결국 공주는 그 사실을 알고 너무나 비통과 슬픔에 빠졌습니다. 그런데 결국 현재 그 호위무사하고는 결혼하게 됐다 이야기죠. 왜 그렇게 됐느냐? 자, 일단 결혼하게 된 원인을 보면 이런 얘기 나오죠. 여기 목적에는 서로의 카르마를 풀기 위하여 어떤 지금 공주와 호위무사의 카르마는 풀어야 할 하나의 과제죠. 이걸 풀기 위하여 일단 풀려면 둘이 만나야 되고 만나려면 성적인 욕망으로 사랑의 끈으로 꽁꽁 묶어야 되기 때문에 그 업력이 작용해서 결국은 사랑의 포로가 되게 만들어서 결혼을 하게 됐고 그래서 딸을 낳았는데 그 딸은 그 호위무사가 죽인 공주의 아버지 왕
왕이 딸로 태어났다. 그래서 그 공주가 여자가 자기 딸을 보고서면 알 수 없는 죄책감. 왜? 이 전제의 남편이 그 아버지를 죽였는데 그 아버지가 딸로 태어났으니까 죄책감이 들겠죠. 그리고 현재 남편에 대한 분노의 감정은 전생에 있었던 그 공주의 배신감. 나에게 이야기 안 하고 우리 아버지를 죽였다. 이래 되는 이야기죠. 그래서 이런 카르마를 해결하기 위하여 만나가지고 현재 얽힌 상태에서 그 호위무사였던 남편이 잘해주려고 노력을 하는 과정이 여기 나옵니다. 보면. 그래 이런 말 나오죠. 어쩌면 건녀도 남편에 대한 무의식적 분노의 감정을 정화하고 자신의 영적 상정을 위해 현생에 태어났는지도 모릅니다. 리딩은 이렇게 다 용서할 수 없는 걸 용서하는 것이야말로 진정으로 용서하는 것이다. 남편은 전생의 잘못을 지금 최선을 다하여 보상하고 있으니까 너무 남편을 미워하지 말고 받아들이자 하는 그런 이야기를 박진여 씨가 이야기해 줍니다. 자, 그래서 우리는 지금 세 가지 경우 캐서린, 그 다음에 에드가 케이시, 박진의 세 가지 경우가 모두 전생을 통하여 현재 조용해. 조용히 우리 손이 조용해라. 안녕하세요 해라. 안녕하세요. 저리 내려가. 하루 끝내야 된다. 곧. 자, 시간이 얼마 안 남았습니다. 그래서 이번 시간에 이것으로서 마치겠는데 하여튼 다음 시간에 마무리 짓고 대종사님의 전생 소개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2분 전이네요. 혹시 또 뭐 하실 말씀 있으면 해주시기 바랍니다. 질문이 있는데 시간이 없어서 다음에 하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